인공지능 바이블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녹화에서 이제 머신러닝 하면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이냐, 그래서 통계적 머신러닝이라는 것,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그 머신러닝은 세 가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것들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강화학습하고 지도학습 중에서 신경망, 그 이제 딥러닝이라고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쪽이 좀 빛을 본 거죠. 알파고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좀 떴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도학습 중에서 대표적인 의사결정나무 보이시죠? 여기 의사결정나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는 뭐냐면 이제 뭐 스팸 메일이나 이런 거 걸을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가 오면은 뭐가 무엇이면 일로 가고 뭐가 무엇이면 일로 가고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죠. 뭐 왔는데 뭐 메일 안에 무슨 단어가 몇 개 있으면 오른쪽, 몇 개 있으면 그러면 스팸으로 판명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사결정 나무이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상당히 간단하고 효과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은 안 배웠다고 우기시겠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보이시죠? ID3 알고리즘 내가 여러분과 꽤 오래전에 했죠. 한번 한 10번 전에 그때 알고리즘 소개할 때 ID3 알고리즘 소개해드렸었는데 ID3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할 때 이거를 다 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런 거죠. ID3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위해서 보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카트 보이시죠? 그리고 카트가 이제 여러 분기가 제한되는 거를 보완해서 여러 개의 분기가 가능하도록 보강한 버전이 C4.5, C5.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범주형 변수,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 쓸 수 있도록 개선한 게 체이드. 그래서 결국 의사결정 나무는 카트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카트 C4.0, 5.0, 체이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도는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알고리즘들은 다 ID3 알고리즘인 그 엔트로피 기억나시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이제 ID3 알고리즘이 카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딴 것들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겠죠. 그건 이제 지금 단계가 넘어서 좀 더 깊은 단계 갔을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실제 쓰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하지 않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돼 있으니까 뭐 R도 되고 사이킷런도 다 있는데 그냥 R을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R이 설치하기도 간단하고 쓰기도 간단하니까 파이썬에다가 사이킷런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또 조금 복잡하죠. 버전 관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에 있는 것들은 현재 오늘 이제 올해 지금 8월인데요. 8월 달에 4.2 버전이 R이 4.2 버전입니다. 이 버전의 테스트를 제가 해보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를 할 거냐면요. R을 깔면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가 깔려야 되는데 아이리스는 이제 보시면 세이팔 랭스 위스 꽃받침이죠. 꽃받침 길이와 폭, 페이탈, 그러니까 꽃잎의 길이와 폭,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이게 어떤 꽃이냐를 맞추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이제 요 네 가지 요거에 따라서 이거는 무슨 꽃, 이건 무슨 꽃 해서 세 가지 종류의 꽃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약에 카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카트가 작동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켜야죠. 보이시죠? 여기 만약에 에러가 나면, 인스톨 패키지스 해가지고, 알파트라는 걸 하시면, 설치하시면 돼요. 어떤 설치가 됐다면 라이브러리를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패키지스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콤마, 알파트, 콤마, 가로 닫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가 됐다. 거의 될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의사결정 나무를 적용해 버리죠. 알파트에서 어떻게, 이거는, RC 데이터는 이거 네 개 외에다가 스페시스라는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스페시스가 뭔지를 맞추겠다. 데이터는 아이리스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알파트,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트리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 갖다가 여기다 저장해라. 하시게 되면 저장이 돼요. 그냥 바로 됩니다. 바로. 사람이 계산했으면 아마 한 2년쯤 걸릴 거예요. 2년쯤. 이건 바로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쫙 누르면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굳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읽어는 보면 저기 읽어놨는데요. n이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 데이터는 150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건 뭐 읽는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요 의미를 설명할게요. 요 1번을 보게 되면 y의 값을 set 54로 하게 되면, 그죠? 루트에서 y 전체 값을 set 54로 하게 되면 100개가 설명할 수 없다. 전체가 150개인데 그 중에서 set 54로 하게 되면 100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50개는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각 set 54에 속하는 종마다 33%씩 공평하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뜻이에요. 두 번째 거는 볼까요? 페이탈 랭스가 2.4보다 작은 것이 50개가 있고, 루트에 150개 있고, set 54로 하면 100개를 설명할 수 없다. 페이탈 로스가 2.4보다 작은 것은 50개가 있고, set 54로 하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즉, 페이탈 랭스 2.45보다 작은 것은 무조건 set 5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탈 랭스가 2.45보다 큰 것이 100개가 있고, 그 중에 벌시 컬러로 하면 50개가 설명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면 요거 결과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여기서 요 명령 하나로 다 끝난 거고요. 나온 결과 갖다 읽으면 되죠. 나머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읽기 힘들잖아요.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읽기 힘드니까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앞에 거 갖다가 이 결과를 갖다가 플로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제는 좀 편하죠. 자, 그러면 요걸 읽는 법만 알면 되죠. 우리가 뭐 자동차 뭐 엔진이나 뭐 카브레터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운전만 하면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중에서 페이탈 랭스가 2.45보다 작으면 무조건 set 54다라는 이런 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큰데 페이탈 위스가 1.75보다 작으면 뭐예요? 벌시컬러다. 아니면 그 외 나머지는 버지니카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알고리즘 적용해 보니까 요거 두 개를 항목 기준으로 하면 이거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무식해 두면 나눌 수가 있죠. 이거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예측을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이걸 이용해서 아이리스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수행해 보죠. 예측을 수행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 모델을 갖고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해 봤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뭐 그냥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뭐 화면에 쭉 나와요. 뭐가 막 읽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이제 뭔가 수치로 보면 좋겠으니까 예측한 결과 갖다가 이제 요 숫자도 저장을 하고요. 보이시죠? 저장을 하고 요걸 요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죠? 전체 로우로 만든 거를 나누게 되면 정확도가 나오죠. 보시죠? 96% 정확도.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이 정도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갖다가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 실제 종료 정보 같은 거 원래 데이터는 종료 정보하고 예측한 거로 갖다가 비교해서 테이블로 보면 되죠. 그래서 셋 오더를 한 것, 벌식 코스트를 한 것, 버지니카가 좀 오래가 좀 있네요. 그런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요렇게 쓰는 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말씀드리면 무책임하다 같이 모르겠지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원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쓰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한 30개쯤 되니까 그것만 외우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 테이블로 보는 방법, 그 정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죠? 이런 것도 이거 외우시면 되죠. 뭐. 어쨌든 그래서 만들어서 의사결정나무를 통해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의사결정나무는 잘 됐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저도 의사결정나무를 쓰는데요. 최근에 보면 조건부 추론나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추론나무라는 건요. 우리가 앞에 썼던 의사결정나무에서 썼던 건 카트 알고리즘이었잖아요. 이거를 약간 보완한 거예요. 해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요. 어쨌든 뭐 카트 알고리즘보다 뭐 그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노드를 분할하는 거다. 몇 가지 이렇게 요거 두 가지를 보완했다라고 해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보완한 것도 의사결정나무죠. 요거는 이제 R에서는 C3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로 보통 쓰고요. 조건부 추론나무라고 해서 C3라는 걸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말한 똑같은 아이리스 데이터로 하자 뭐. 아이리스 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다가 종 5가지 구성되어 있고 총 데이터는 150개다 이런 거죠. 이 구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이제 데이터 갖다가 앞에서는 이제 오리지널로 그냥 했지만 이번에는 학습하는 데이터, 테스트할 데이터를 분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150개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7대3의 비율로 분리해서 7은 학습용, 3은 테스트용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난수를 발산시킨 거고요. 그럼 난수가 이제 그러니까 1, 2 두 가지로 구조된 난수를 발산시키는 거죠. 쫙. 발산시킬 때 7대3으로. 그래요? 1이 7이고 70%, 2가 30%가 되도록 난수를 발산시킨 거죠. 결과는 이렇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 갖고서는 자, 여기서 보면 넘버가 1인 것을 뽑아가지고 그럼 70%가 그거 갖다가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넣는 거죠. RS에서 넘버가 1인 것을 뽑아서 넣는 거죠. 이건 보면 여기서 1인이 어떤 게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중에 세 번째를 뽑아서 트레인 데이터 넣고, 5번째 데이터를 뽑아서 트레인 데이터 넣고, 6번째를 뽑아서 트레인 데이터 넣고, 그러겠네요. 그죠?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요거 트레인 데이터를 실제로 해보면, 이 데이터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세 번째 데이터, 5번째 데이터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죠. 이게 3이라는 건 여기가 1인 경우를 뽑아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뽑아서 넣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 갖다가 70% 30%를 나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저도 외웠었어요. 데이터를 5대5로 나누고 싶으면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딱 나눠버리면 금방 뽑히죠. 근데 이런 문법들은요, 사이키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한 번만 익혀놓으시면 사이키넌이나 파이썬에다 사이키넌 해서 같이 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데이터는 분리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분리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라이브러리 올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건 이제 C3를 돌리려다 보니까 요게 시기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이렇게 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시스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요걸, 원래 요거다 다 넣어도 되는데, 길어지니까 요걸 이렇게 하는데 요걸 myf라고 요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뭐 간단한 거죠? 이렇게 넣어서 했어요. 그래서 C3 리절트가 나왔죠. 요거 갖고서 이제 예측을, 트렌드 데이터 갖고서는 이렇게 딱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예측한 거니까. 그럼 이거 갖고서는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죠. 뭐.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한 것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본 거죠. 이거 갖다 이제 아빠처럼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플로트, 요 결과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요 그림만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보면 페이탈 렉스가 1.9보다 작으면 셋 오다다. 요것이 1.9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페이탈 랭스가 4.7보다, 그리고 4.7보다 6페이탈 랭스 4.7 작으면 이거는 벌시콜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거 실제로 돌려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실 때 요 크기를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면 이게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앞에서 했던 것과 요것은 두 개는요 거의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쓰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인데요. 쓰는 법은 둘 다 간단하죠. 결과는 약간 요게 좀 더 풍성하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같은데 보여지는 모습이 좀 다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는 두 가지가 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건 조건부 추론 나무가 있고, 이 앞에서는 카트라는 걸 썼었고, 카트가 아니라 이번에 조건부 추론 나무 써서 둘 다를 써도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쓰는 법에 대해서는 오늘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마 의사결정 나무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되게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간단하기도 하고 되게 효과도 좋아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측 같은 거 할 때도 잘 맞고요. 봤죠? 그것만도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를 해봐도 꽤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은 그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요 카트 알고리즘, 조건부 추론 나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두 가지 다 사용법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실 때 같이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